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미안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굉장히 얕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런 특성들이 그 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연쇄살인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저희가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그냥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경기도 화성에서 최근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된 데 이어서 수원의 30대 여성도 보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장소는 모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는데 뉴스에서 막 실종 신고가 계속 나오고 이 지역이 위험하다 경찰들이 계속 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실종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마지막 목격된 장소들의 버스 정류장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동네 분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근데 추운데 여기 서 있지 말고 그냥 제 차 타세요. 저기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화를 이용한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넘어간 거예요. 같은 길이면 태워드릴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이 피해자를 자기한테 유인해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게도 만들고 뭐 이런 화려한 이런 그 수법을 이용해서 마지못해서 타게끔 만들어서 이제 그때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진화된 이런 범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호의를 보여줬는데 그걸 거절하는 게 미안하게 만들어서. 네. 보통 사람들의 어떤 친절과 배려를 이용한 범죄죠. 강호순의 범죄를 보면 피해자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노래방에서 일하시는 종업원 분들 이제 현금으로 결제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실종이 돼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이 외진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버스를 기다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급 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언변으로 호의 동승을 유도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네, 지금은 버스가 뭐 몇 시에 온다 몇 시에 온다가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무작정 나가면 뭐 20~30분씩 추운 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추우니까 누가 누구 차를 탔는지도 관심도 없고. 네. 그래서 되게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네. 네. 아마 그때 뉴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호순이가 체포되기 전에 가발을 쓰고 노란 이런 뭐 옷을 입고 네. 현금 인출기에서 네.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혔어요. 네 시간 후에 그 장소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의 방향이 대중교통으로 왔느냐, 뭐 걸어왔느냐, 네. 자기 차를 타고 왔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차 타고 가더라, 뭐 뛰어가더라, 뭐 택시 타고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진술이 나왔는데 그때 한 학생이 마침 그 인근을 지나가다가 강호순이하고 어깨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나름대로 어떤 충격과 이벤트도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얼굴을 본 거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막 가발 같은 거 쓰고 가니까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자기 차를 시동을 걸더니 타고 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 다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체면 수사를 했는데 체면 상태에서 승용차가 아니고요. 차 위에 이렇게 삼각형의 뿔이 있어요. 이게 택시였던 거예요. 택시네요. 그래서 이제 택시로 일단은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참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진술이 바뀌어서 네. 그 시간 그 장소로 돌아가면 본 장면도 기억을 해내고 같이 보는 다른 목격자를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봤지만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학원 버스 기사 아저씨들 서너 명이서 그 장면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날 근무자들을 불러가지고 봤느냐. 봤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길래 참 저런 사람이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나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이 강호순이가
그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애초에 수사 방향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수사가 빨리 전개가 됐던 적도 있었죠. 그때 마지막 그 여대생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조수석 밑에 의자 밑에서 못 올라오게 누르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한 장면이 딱 찍혔어요. 그거를 딱 지나가는 건 수사관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포착을 했는데 그 차가 강호순이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가서 확인을 하고 1차 면접 조사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너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 출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얘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합니다. 내 차가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른 것 같다. 그 말이 결국은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내가 범인이다라는 말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하도 안 잡히니까 이제 진짜 오만해지고 약간 분별력이 없어졌군요. 아주 오만하고요. 그런 아주 불쾌한 감정이죠.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자기 통제에 굉장히 능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자기도 통제를 잘하고 특히 상대방을 조종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도 그 첫 장면에서 처음 만날 때 0.1초 사이에 심부름을 할 뻔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야기하려면 물이라도 들고 와야지 맨손으로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물 가지러 가거든요.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통제하고 있어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건데 그 0.1초 사이에 아차 얘가 사이코패스였구나. 물은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줄게. 나는 지금 너하고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 그렇게 먼저. 아주 친절하고 단호한 의사표현을 했죠. 근데 보면은 그 사이코패스라는 게 사실 이제 캐나다나 북미 대륙 범죄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자를 묘사하는데 좀 괴리가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코패스라는 그 상에 가장 맞는 한국의 범죄자가 강호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심이 좋고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해서 이제 피상적인 매력이 있는 건데 사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사회 부적응자에 가깝고 강호순 같은 경우가 언변이 굉장히 유창해서 곤란한 질문이 오면 그걸 잘 피해가고 대화를 주도하면서 그 본인이 끝까지 이제 통제권을 쥐려고 하고 그 강호순은 굉장한 그 성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강호순은 결혼을 4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기준에서 그런 이성적인 관계라든지 결혼이나 동거를 여러 번 한 사실 뭐 유영철, 정남규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유일하게 강호순만 그런 이성에 대한 자신감과 뛰어난 언변과 그런 걸 이용한 또 범죄를 저지르죠. 저는 강호순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났던 그 면담 중에 했던 말이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함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해 보면 미안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굉장히 얕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죄책감도 없고 후회도 없고 이런 특성들이 그 안에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일부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투입이 돼서 자백을 하기 위한 면담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손을 이렇게 탁자를 치면서 나하고 이럴 시간에 DNA라도 하나 더 찾는 게 빠를 텐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찾고 있어. 며칠 걸릴 텐데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범죄를 왜 저지르는 이런 게 아니고 통제하고 통제당하고 막 나도 너 막 통제하고 막 이런 치열한 기싸움이 기싸움. 느껴지네요. 이미 뭐 벌을 덜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마인드는 네. 없는 거죠.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강호순 같은 경우 가장 두려운 거는 여죄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밝혀진 강호순의 사건들은 강호순 주거지 반경 17km 이내에 다 분포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알려진 강호순의 첫 범행은 여기 강원도 정선에서 출근길에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강호순의 범행으로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게 수원이나 그 안양군포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완전 떨어진 강원도에서 이제 범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죄를 캐려고 하면 강호순은 증거 갖고 오면 그때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계속 보여서 여죄가 얼마나 더 있을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미물들도 생물들도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행동을.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걸 했을까? 시신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걸 감춰야 되고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쇄살인을 왜 저지르냐. 아까 심의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그쵸, 은폐해야 그쵸. 되고. 근데 제가 이춘재 진술을 보면서 느낀 게 그냥 해요. 그냥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수십 년 전 사건인데도 어제 내가 누구랑 만나서 밥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연쇄살인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거는 일반인들의 시각이고 저희가 밥 먹고 뭐 일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아주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그냥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은. 자, 강호순 이후에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그 이유를 뭘로? 저는 연쇄살인범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안전망이 구축이 되다 보니까 빨리 체포가 된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이제 성착취물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강호순보다 훨씬 더 진화된 연쇄살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소위 그 조주빈의 피해 여성들은 약점을 잡혀갖고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까지 받았던 결국은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삶이 파괴되어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게 만들고 범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돈을 또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연쇄살인의 개념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연쇄살인이다. 근데 벌써 이미 다크웹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도 추적받지 않고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사실 이미 법망을 피해서 상당히 많이 범죄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 경찰이 사이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정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프로파일링 기법도 계속 네. 발전하고 제가 그 법대에 들어간 게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국가 공권력이 막 함부로 사람을 하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고 막 그런 데 초점이 많이 맞춰졌어요. 법대 가면 배운 게 맨날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나쁜 그 엄벌. 네, 엄벌을 해야 되고 그 조두순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유기징역 원칙 상한이 이제 15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고 가중하면 이제 25년에서 50년으로 더블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증거겠죠, 오히려. 근데 강호순 사건이나 막 정말 묻지마 범죄나 이런 범죄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는 건 어쨌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그 방법을 이제 계속 모색해 나가야 되겠죠.